네, 저는 산업공학과 3학년 연장원입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 방역 실천을 위한 오프라인 매장 진열대 배치에 관한 분석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과 프로젝트 해결 아이디어, 다루어진 데이터에 대한 설명, 상식적 데이터 분석 방법, 그리고 사용한 알고리즘과 결과 순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산업공학과란 쉽게 설명하면 말 그대로 산업을 대상의 목적에 맞게 응용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목적은 부서와 설비 등 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을 제1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는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사람들의 안전성 또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국내에는 올해 초부터 발생해 현재까지도 코로나19가 멎어질 기미가 쉽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들은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팬데믹 선포되었던 사례들입니다. 코로나까지 총 3가지이며 시간순으로 스페인 독감, 신종플루, 그리고 코로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한 국가 내에서 각 질병의 사망자 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팬데믹이 선포될 정도의 바이러스의 경우 대개 3차례의 웨이브가 유사하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아직도 단 시일 내에 종식할 것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대형 마트의 경우 구조상 하루 종일 동시간대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이고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어 방역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국내 대형마트에서 꾸준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예방 조치를 내놓지 못한 채 영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형마트들의 상품 진열 배치 원리를 보면 가능한 고객의 동선을 길게 늘어뜨리고 복잡하게 만들어 마트에서 헤매게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상품들을 노출시켜 구매까지 유도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이러한 대형마트들의 레이아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천하기엔 부적합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넷플릭스, 유튜브 등에서 사용되는 추천 알고리즘인 팝업 필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해 동시에 구매될 확률이 높은 제품군끼리 근접한 곳에 배치되도록 상품 진열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기존과 달리 같은 카테고리끼리가 아닌 동시 구매될 확률이 높은 제품끼리 가까이 배치되어 고객은 단순하고 좁은 동선만으로 구매를 완료하고 매장을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매장은 매출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생활 방역이 실천되도록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사용한 데이터는 캐글에서 가져왔습니다. 데이터는 총 1,500개의 샘플 수를 갖고 있으며 주문 데이터와 주문 번호와 카테고리, 수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문 리스트 데이터에 도시 이름들이 인도인 것을 통해 인도의 주문 데이터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에 앞서 데이터를 다양하게 취합하여 먼저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데이터를 카테고리별로 주문 건수와 주문 수량으로 정리를 보았더니 쌀이 손수건, 외투 순으로 상위 3개 항목이 월등하게 판매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쌀이는 인도의 여성 전통 의상입니다. 현실의 판매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파레토 법칙을 만족합니다. 이 파레토 법칙은 상위 20%의 항목들이 전체 판매 수익의 80%를 차지한다는 바이탈 퓨 법칙입니다. 데이터가 파레토 법칙을 따르는지 보기 위해 앞에서의 카테고리별 주문 수량을 누적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보시면 약 75%의 판매량이 총 17개의 항목 중 상위 10개 정도의 항목에서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파레토 법칙과 근사하지 않나 데이터에서 항목이 개별적인 제품 하나하나가 아니라 카테고리별로 묶여 있어서 카테고리 내에서 상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본 데이터에서 연속형 데이터인 주문 수량과 수익에 대한 분포를 박스플롯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문 수량은 전체의 중위 50% 정도가 5개 이하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수익은 평균이 0이고 많은 데이터들이 이상치로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익의 음수값도 갖는 것을 보아 매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금 전의 그래프는 고객이 항목별로 몇 개씩 주문했는지에 대한 그래프였고 이번엔 한 고객당 총 몇 개씩 주문했는지를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최소값이 1, 최대값이 57이지만 평균 11개인 것으로 대부분 총 10개 정도를 구매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히스토그램과 누적 분포 그래프로 변환해 보면 마찬가지로 20개
이하에서 대부분 발생하였고 누적 분포에서도 전체의 약 75%가 대략 15개 이하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데이터에 대한 확인을 마치고 제품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할 알고리즘은 협업 필터링이라는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도 기반으로 사용되는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크게 사용자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제품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또다시 계산 방법으로는 피어슨 상관계수와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주문 데이터를 통해 유사도를 분석하면 사용자 간의 사용자 간 유사도를 알 수 있고 제품이 얼마나 동시에 구매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R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리코멘더 랩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협업 필터링을 적용하였습니다. 레코멘더 함수는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얼 레이팅 매트릭스의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했고 확률로 변환된 데이터를 시각화해보면 각 샘플에서 0 값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시드를 고정하고 모델 평가에서 사용된 아규먼트를 지정해 줍니다. 여기서 저는 교차 검증을 사용하고 훈련에 사용될 데이터는 80%, 그리고 사람 한 명당 평가 개수는 기본값으로 설정했고 굿 레이팅은 너무 낮은 값들, 그러니까 즉 0값들이 너무 많이 모델에 적용이 되면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원래는 0 이상을 설정해줘야 하지만 저는 데이터 샘플 수 자체도 적고 레이팅 된 개수도 적어서 0인 값들도 모두 포함을 하여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의 반복은 3번입니다. 추천 모델은 사용자 기반의 코사인 유사도 그리고 아이템 기반의 코사인 유사도, 아이템 기반의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적합하였습니다.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훈련셋을 예측하여 보았고 그 결과를 리스트로 출력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레이팅스를 쓰면 사용자와 데이터 간의 유사도 값을 예측하고 탑10 리스트를 사용하면 값이 높은 순대로 항목을 추천해 주게 됩니다. 이 평균 제곱 오차와 평균 절대 오차를 보면 사용자 기반 코사인 유사도 모델이 가장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의 ROC 곡선을 보면 기울기가 다소 완만합니다. 곡선 아래 면적이 클수록 모델의 성능이 우수하기에 해당 모델의 성능은 우수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진을 배치는 고객의 동선이 길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추천 알고리즘을 주문 데이터에 적용하면 제품 간 동시 구매 확률을 구하여 일 배치에 적용하면 고객은 좁은 공간에서 본인이 구매할 확률이 높은 물품들이 이미 놓여있기에 짧은 동선만으로 구매를 완료하고 매장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코로나가 지속되며 장기화가 길어져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이제는 대형마트들에서도 단순히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적응하여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추천 알고리즘을 통한 상품의 재배치가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산업공학과 연정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